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환상의 파인애플 피자와 거꾸로 수박 푸딩입니다. 출발하시죠. 세상에는 참 여러가지 파인애플 요리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하와이안 피자가 굉장히 천대받고 있어요. 특이한 거는 얘는 하와이 음식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하와이에서 파인애플을 많이 만들어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 파인애플 피자 같은 경우에는 고든 램지 같은 요리사도 굉장히 혐오 음식이라고 여러가지 발언을 많이 해놨고, 미국의 유명 푸드 칼럼 리스트도 피자 위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토핑으로 규정을 해놨죠. 근데 생각보다 파인애플 요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선과 같이 먹는 멕시코식 파인애플 요리라던가 태국에서 팔고 있는 이 파인애플 볶음밥 같은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파인애플 요리를 개조해서 좀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인애플은 이렇게 겉껍질을 벗기고 파인애플 슬라이서 같은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연필 깎듯이 빙빙빙빙 돌려주시면 이렇게 파인애플 과육만 쏙 하고 나옵니다. 외국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게 자동 기계로 돼 있어서 파인애플을 고르신 다음에 기계 안에 넣는 이렇게 파인애플 통조림 안에 들어가는 과육들만 쏙쏙쏙쏙 뽑아줘서 나오곤 하죠. 오늘은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 이 파인애플 안에 구멍을 내는데 이 구멍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파인애플 고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파인애플은 어떤 고기랑도 잘 어울리는데 파인애플 안에 있는 브로멜린이라는 효소가 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때 소화도 빨리 되고 단짠단짠한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짠맛을 책임져 줄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인데, 얘는 몬트리올 시즈닝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많이 쓰는 스테이크 양념입니다. 요 녀석만 넣어서 소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가른 고기와 작게 자른 고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다양한 식감을 조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가지고 프라이팬에 한번 구워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짭조름하게 잘 돼 있는 상태라 이대로 바로 파인애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기를 좀 충분히 넣다 보면은 이 파인애플이 좀 찌그러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얘는 뭐 스테인레스처럼 강한 녀석이 아니라 파인애플 자체가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받쳐줄 다른 재료가 또 필요합니다. 베이컨을 가져와가지고 파인애플이 깨지지 않도록 갑옷을 하나 입혀줄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베이컨으로 스웨터를 하나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정인데요, 빨리 감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컨 옷감을 짜준 다음에 준비한 파인애플을 돌돌돌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베이컨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위로 어느 정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르는 느낌으로 쓱쓱쓱쓱 손질을 좀 해주면은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 상태로 오븐에다가 1시간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구워지는 과정에 다른 거를 또 하나 할 건데요, 여름 요리 수박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름마다 수박 요리가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2022년의 수박 요리는 수박 젤리입니다. 근데 이 수박 젤리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수박 주스의 진짜 색깔은 무엇인가 라는 퀴즈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수박 주스는 빨간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수박 주스는 사실 다른 색입니다. 일단은 한번 갈아서 수박 주스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체에 한번 받쳐가지고 저 식이섬유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수박즙만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즙을 냄비에다가 한번 끓이면은 진짜 수박즙의 색깔이 나타나는데요, 위에 뜨는 부분이 바로 수박의 즙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는 펄프입니다. 이거를 제거하면은 수박 주스의 진짜 색깔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수박 주스의 진짜 색깔은 약간 사과 주스 같은 연한 노란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수박 주스라면은 끓였을 때 이 색깔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많은 수박 주스들은 끓였을 때 색깔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 과정 중에 유통기한상의 이유로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노란색을 유지할 수는 없게 돼버리는 점, 짧게나마 진짜 수박 주스의 색깔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 수박 주스를 비슷한 색깔로 바꿔줘야겠죠. 오늘은 수박 껍질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 수박 껍질 부분은 멜론 맛이라고 제조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멜론 시럽을 가져와가지고 섞어주도록 할 거예요. 멜론 얘기를 꺼낸 김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메로나 있잖아요. 보통 이게 참외 맛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 루머입니다. 메로나는 메론 맛이에요. 무튼 이렇게 메론 시럽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가루 젤라틴을 넣어서 푸딩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주는 과정 중에 거품이 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거품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로 지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순식간에 저 여분의 거품들 사라지시는 거 꿀팁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만든 수박 껍데기 푸딩을 깎아 넣은 수박통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무런 구멍이 없는데 즙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수박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필터
필터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안쪽에 뭐를 가둬둘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급속 냉동을 시키면 얼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냉동실로 집어넣어줬고요. 30분 정도 굳혀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과연 이 젤리가 수박 부분에 잘 붙어 있을까가 가장 관건인 부분이에요. 젤리만 그냥 뿅 하고 띄어져 나오면은 실망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있고 접착력도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박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거꾸로 수박바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말랑말랑한 부분과 서걱서걱한 부분이 잘 붙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고 색깔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요대로 팔아도 될 정도로 완성도는 높았는데 모양만 조금 더 동그랗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줘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수박은 수박에 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씨를 가져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씨를 만들어가지고 쓴맛이 없는 그런 수박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맛 자체가 그렇게 조화롭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푸딩 부분이 너무 쫄깃쫄깃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고 수박 부분하고는 식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맛 밸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박바랑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놀고 즐기는 사이에 베이컨이 완성이 됐습니다. 앞면만 보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쪽에 다 풀렸어요. 이 베이컨을 마는 과정 중에 접착을 안 해줘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다 벗겨진 장면인데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이 바깥 베이컨 껍질은 저 다진 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였으니까 그냥 안쪽에 있는 이 파인애플만 가져와 가지고 조리를 시작해도 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피자 파인애플입니다. 피자 모양의 파인애플,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은 도우고 안쪽에 있는 토핑 부분이 피자 역할을 하는 이런 피자 파인애플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피자 파인애플을 피자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피자 파인애플 피자를 만들어 주는 게 오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자 반죽을 가져와 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줄 건데요. 동그란 피자가 아닌 피자 조각 모양의 피자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갈 피자 소스 또한 파인애플을 갈아 가지고 조금 더 달콤하게 버퍼업을 시킨 소화력을 훨씬 더 향상시켜주는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파인애플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모양을 한 피자 반죽 위에다가 파인애플 토마토 피자 소스를 올려두고 피자 치즈를 얹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피자 파인애플을 얹어주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어줄 건데 바로 소 부분을 넣기 위한 고기입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서 소세지 피자를 시키면 이런 모양의 피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비엔나 소세지나 프랑크 소세지가 아니라 소세지 안에 들어가는 고기 부분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저런 피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해외 가셔서 소세지 피자 시킬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올리브유와 후추를 마무리해가지고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자가 나오는데 먹어봐야겠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파인애플 피자는 맛있다입니다. 분명히 댓글로 엄청난 의견이 달리겠지만 저는 파인애플 피자는 굉장히 많은 음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파인애플 피자를 한 번도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이 파인애플 피자를 비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 번이라도 따끈따끈한 파인애플 피자를 드셔본 분이라면 이 단짠이 주는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의 강호 파인애플 피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파인애플 피자를 한번 사랑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 전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파인애플 피자 화이팅!